1872년 겨울,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한 척의 상선이 발견된다. 멀리서 보면 평범하게 항해 중인 배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배는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돛은 여전히 바람을 받고 있었고 선체 역시 큰 손상 없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갑판의 장비들도 대부분 제자리에 있었고 외형만 보면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배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배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배 위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선장도 없었고 선원도 없었으며 어린아이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배의 이름은 마리 셀레스트였다. 이 사건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지금까지도 유령선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마리 셀레스트는 원래 평범한 무역선이었다. 1872년 11월 미국 뉴욕 항구에서 출항하여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는 항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은 벤저민 브릭스였다. 브릭스는 경험이 풍부한 항해사였으며 여러 차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신뢰받는 선장이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선원들 역시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이번 항해를 준비하면서 브릭스 선장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을 함께 배에 태우기로 한 것이다. 당시 긴 항해에 가족을 동반하는 일은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브릭스 선장은 이번 항해가 비교적 안전한 무역 항해라고 판단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항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리 셀레스트에는 선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선원 7명과 선장의 아내 그리고 2살 된 딸이 함께 항해를 시작했다. 이들이 운반하던 화물은 약 1700통에 달하는 산업용 알코올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알코올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은 비교적 흔한 물품이었다. 출항 이후 며칠 동안 항해는 평온했다. 대서양의 날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항해 기록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브릭스 선장은 매일 항해 일지를 작성하며 항로와 날씨 상태를 기록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1872년 12월 5일 대서양에서 또 다른 배가 이 상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배의 이름은 데이 그라티아였다. 데이 그라티아의 선장은 멀리서 항해 중인 바의 한 척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는 바람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항로가 일정하지 않았고 돛의 방향 역시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상태처럼 보였다. 경험 많은 항해사라면 이런 모습만으로도 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데이 그라티아의 선장은 조심스럽게 배에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망원경으로 배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배는 바로 마리 셀레스트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갑판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선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도 사람이 없었고 조타실 역시 비어 있었다. 데이 그라티아의 선장은 몇 명의 선원을 보내 배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마리 셀레스트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장면은 매우 기묘한 것이었다. 배는 거의 멀쩡한 상태였다. 돛은 일부 찢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선체 역시 크게 손상된 곳이 없었다. 화물창에 보관된 알코올통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량과 물 역시 충분히 남아 있었고 선원들의 생활 공간,
역시 크게 어지럽혀진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배에는 분명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선원들의 침대 역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사라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갑판 위에서는 바람이 돛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빈 선실에서는 낮은 울림이 계속 이어졌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사람 없는 배를 조사한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충분히 기묘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인되었다. 배에 달려있던 구명보트가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선원들이 스스로 배를 떠났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항해사들이 멀쩡한 배를 버리고 작은 구명보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넓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리 셀레스트는 결국 지브롤터 항구로 끌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영국 해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프레드릭 솔리 플러드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다. 플러드는 마리 셀레스트를 발견한 데이 그라티아 선원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배의 내부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했다. 선체 곳곳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들까지 하나씩 기록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살인이나 폭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가 묻은 흔적도 없었고 싸움이 벌어진 흔적도 없었다. 결국 법원 역시 이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마리 셀레스트에 실려있던 알코올 화물 중 일부 통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다. 알코올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만약 알코올 증기가 선실에 퍼졌다면 작은 불꽃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브릭스 선장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는 선원들과 함께 잠시 구명 보트를 내려 배에서 떨어져 있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작은 판단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구명 보트가 배와 연결된 줄에서 떨어졌다면 작은 보트는 넓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된다. 그리고 마리 셀레스트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계속 떠내려 갔을 것이다. 이 가설은 현재까지도 가장 현실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2006년 과학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알코올 증기가 점화될 경우 실제로 큰 화염 없이도 강한 압력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현상은 선원들에게 강한 공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실험 역시 사건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마리 셀레스트 사건은 이후 수많은 책과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다. 작가 아서 코난 도일 역시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그 이후 바다에서는 종종 사람 없는 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안개 낀 바다에서 갑판 위에 아무도 없는 배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배가 실제로 마리 셀레스트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된 마리 셀레스트는 지금까지도 해상 미스터리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배는 발견되었지만 사람들은 사라졌다. 모든 기록은 남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대서양의 바람은 지금도 계속 불고 있다. 그리고 그 바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다. 그날 마리 셀레스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